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DJI 스파크, 스파크를 지금 헬셀에 지금 김윤성 담당자 분께서 여러분께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거예요.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헬셀에 다니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드론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주로 이제 스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DJI 손바닥 위에서 자동으로 이륙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든 드론들은 여태껏 다 조종기라든지 저희가 우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DJI 스파크 제품은 한 손으로 컨트롤해서 손바닥 모션이라든지 제 동작 하나하나를 인지할 수 있게끔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 창이 제 모션을 인지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안에서도 영상이 저를 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에 연동을 하시면 제가 인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초록색 창으로 저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관해서. 그래서 손바닥으로도 조종기가 없이 이륙이 다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손바닥 모션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종기를 두고 나왔어요. 기체를 두고 왔는데 조종기가 없다. 그러실 때는 손바닥 컨트롤러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기체를 연결하셔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스마트폰 상에서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POI를 찍겠다, 원을 그리겠다, 혹은 수직 상승을 하겠다, 아니면 서클을 그리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핸드폰 내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능 모드는 상당히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거는 영상에서도 잘렸고요. 비행 모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퀵샷이라고 해서 이 구도를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클이라든지 로켓 모드, 이게 이제 퀵샷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이 마크가 하나 있으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아까처럼 밑에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모드가 뜹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4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DJI 쪽에서 점점 더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실 거예요. 로켓 모드 하시면 얘가 바닥에 있다가 수직 후광으로 바닥을 찍다가요, 제가 버튼을 딱 누르면 쭉 상승하면서 찍히는 영상이 하나 나오세요. 저희 뭐 JTBC나 TVN 같은 거 보면은 그 신서유기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쭉 손 흔들다가 쭉 멀어지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는 수동으로 사람이 컨트롤을 했어야 하는데 얘는 그걸 자동으로 위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퀵샷 모드에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설정한 각도대로 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45도 혹은 수직 90도. 그래서 위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뒤로 멀어지게 할 것이냐, 영상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클 모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사체를 고정을 시키시고요. 거기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그 고정시킨 물체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하는 모드고요. 탭플라이라고 해서 이거는 DJI 드론들이 모두 갖고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제가 원하는 위치를 핸드폰 상에서 앱전 상에서 여기랑 여기 위치를 좌표값을 찍어주게 되면 그 위치대로 자동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모드세요. 제가 이제 손을 놓고 혼자 비행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봐야 된다 하실 때는 탭플라이 모드를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향 터치하셔서 간단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라고 뜨죠? 그 위치에 탭을 하시고 고를 딱 찍으시면 얘가 비행을 쭉 해서 제가 찍은 위치대로 이동을 합니다. 액티브 트래킹 모드. 액티브 트래킹 모드를 아마 영상 개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이제 저를 위주로 찍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혹은 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물체를 찍으실 때 아까처럼 스마트폰에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나와 있고요. 그 물체를 스마트폰에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내가 찍고 싶은 물체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얘가 그 물체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띄워있던 거리에서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저를 그 높이에서 저만 찍으면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큰 기체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영상 찍으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게끔 쭉 대열 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노는 거, 축구하는 장면 뭐 이런 거를 머리 위에 띄워놓고 아이를 포커싱을 해놓은 다음에 아이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그냥 영상을 계속 찍힐 수 있게끔 돌리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세요. 실제로 운동할 때, 달리기 할 때도 측면으로 고정을 하시면은 측면으로 찍혀서 올 수도 있고요. 그 설정을 푸시게 되면 기본적인 프리 모드에서는 이 카메라가 일자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옆으로 돌면서 따라옵니다. 제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그게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일자로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을 시키시면 얘는 이 각도 이대로만 따라와요. 얘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앵글을 고정한 채 앵글대로 움직이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반드시 따라오냐, 옆으로 찍겠다, 아니면은 마주보고 하겠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 프로파일 모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파크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스처 모드. 제가 어떤 동작을 이용해서 손바닥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션을 통해서 드론이 제스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제스처 모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셀피 모드라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그러면 드론을 먼저 팜 컨트롤로 띄우시고요. 얘가 일정한 높이에서 처음에 시동을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손으로 네모를 그려주시면 이 앞에 있는 LED가 이제 반응을 할 거예요. 인지를 했다 그리고 약 한 2초에서 3초 뒤에 사진을 찰칵 하고 찍습니다. 이게 제스처 모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모드고요. 팜 컨트롤, 손바닥을 정면에 내밀고 있으면 제가 이따가 이거는 시연을 해드릴 건데 이 LED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센서가 제 손바닥을 인지해서 손바닥을 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 손바닥을 따라서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면서 같이 제 앵글을 일자로 맞춰주신다고 보면 되세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는 여기 빠져 있는데 제스처 모드에 보시면 이제 손바닥 빠이빠이 하시면 얘가 이제 일정 거리 이상 뒤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45도 각도로 약 한 1.5m에서 3m 사이로 얘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설정은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시작한 높이에서 한 2, 3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내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낫다 보니까 오늘 그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는 지금 이축 짐벌이 달려 있고요. 영상은 이축 짐벌이 있어서 흔들리진 않는다. 짐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카메라 센서는 렌즈랑 같이 있고 센서가 지금 스파크가 아이폰 7보다 조금 더 큰 센서를 쓰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는 전문 쪽이 아니라 또 센서의 부분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능 촬영 모드라고 해서 이제 파노라마라든지 슬로우 모션 이런 부분들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파노라마 촬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제 광각으로 찍힐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제가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수평 혹은 수직으로 드론이 컷 하면서 사진을 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 스마트폰 파노라마 찍듯이 안에서 프로그램이 하나로 만들어진 파일을 꺼낼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뭐 DSLR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 요새 많이 나와 있는데 인물 사진 최적화라고 해서 이제 뒤에 아웃포커싱을 시켜주는 거죠. 뒤를 좀 흐릿하게. 실질적으로 얘가 카메라를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저도 찍어봤는데 약간 좀 합성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왜냐면은 자체적인 그 아웃포커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제 터치를 한 인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남겨두고요. 뒷부분을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날려버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실 때 셀피 드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얘는 좀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더 블라인드한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나오지만 약간 합성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 2km, 16분 비행하고 속도는 컨트롤러로 비행하셨을 때 50km까지 스포츠 모드 이용하시면 나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와이파이 방식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팬텀이라든지 매빅 제품들은 와이파이라는 주파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방식은 국내에서 사용하기는 사실 조금 2km까지 보내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아요. 국내에 워낙 그 와이파이 공유기라든지 뭐 센터 이 기기들이 많다 보니까 2km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많이 보내면 한 1km 정도, 1km에서 1.3km 정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대신에 요거는 조종기를 사용하셨을 때 보낼 수 있는 거리고요. 스마트폰과 직접 기체를 연결하셨을 때는 최대 거리가 한 300m, 200m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최고 속도가 나와 있고요. 와이파이로 방식하시게 되면은 720p로 영상이 들어온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기체는 상당히 조그마지만 이 팬텀과 매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센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비전 포지셔닝 센서라고 해서 실내에서는 GPS 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센서가 이 밑에 동그랗게 까맣게 달려있는 센서 보이시죠? 이 센서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인지하고 GPS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호버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세요. 얘는 높이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0m 이상 넘어가면 비전 포지셔닝 작동은 따로 꺼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m에서 아예 올라가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비전 포지셔닝이 달려있고 안에 이제 IMU 센서라든지 정면에 보시면 3D 감지 시스템에서 이따가 제가 전원을 켜게 되면 앞쪽에서 보이시게 되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쪽에서 빨간불이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저기서 센서 돌아가듯이 불이 깜빡깜빡 하실 거예요. 센서도 모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달려있고요. 안에 보시면 GPS 센서랑 코어 센서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이제 앞에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전면 센서는 약 한 1.5m 거리에 1.5m가 아니고 몇 cm였죠? 1m? 1m였나? 2m? 2m부터 한 대략 2m에서 한 1.5m 사이에 이제 센서가 인지를 하고요. 자체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부딪히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가지 못하게끔 얘가 버티고 서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밀어도 얘는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조종기에서 진동을 막 주게 돼요. 핸드폰이라든지 조종기에서 진동을 주게 되어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네. 시연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센서만 켜져 있죠. 좀 이따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후면에는 센서가 있나요? 후면에는 없고요.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는 기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전면 센서만 존재하고 있고요. 후면 같은 경우는 이제 팬텀 제품이나 좀 더 큰 기체가 있을 때 전면, 후면, 프로 같은 경우는 측면에도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도 센서가 있나요? 위쪽에 센서가 있는 거는 지금 인스파이어 2라고 해서 상향 센서가 있어서 걔는 고도를 올리실 때 위에 물체가 있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이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가지 좋은 점은 DJI 같은 경우는 GPS이기 때문에 리턴 투 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이륙했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센서가 없었던 제품들은 오다가 뭐 건물을 만난다든지 제가 비행했던 경로대로 온 게 아니고 최단거리 그냥 직선상으로 돌아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상으로 오는데 앞에 건물이 있다거나 뭐 전봇대나 나무에 만나서 걸려서 추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센서를 이용해서 오다가 장애물이 있다. 그럼 예전에는 섰습니다. 지금은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팬텀 같은 경우는 측면 센서를 사용해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피해와요. 혹은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상단 센서이기 때문에 걔는 위로 넘어서 피해옵니다.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16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설정이라든지 현재 볼테이지 그리고 온도 다 체크하실 수 있게끔 어플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시 복귀는 되나요?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 보시면 로우 배터리 워닝이라고 경고가 뜹니다. 경고가 쭉 알림이 뜨고요. 만약에 크리티컬,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크리티컬 배터리 워닝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살 길을 찾겠다고 자동으로 백홈을 실행을 해버립니다. 기체 자체가.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되시면은 기체가 거리가 너무 멀리 있다거나 돌아오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얘네들이 경고를 주는 게 먼저 우선적인 저단압 경고를 주는 거죠. 로우 배터리. 요 값은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30%, 뭐 50%, 아니면 25%, 20%까지 설정이 가능하세요. 이제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딴데 있잖아요. 네. 16% 15분 정도 되는데 네. 30%를 네. A가 준다면은 네. 10분 정도가 안 되겠네요. 30%면은 그렇죠.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돌아오는 시간 12분 정도.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겨울철 같은 경우 얘가 배터리가 얼게 돼버리면 자체적으로 셀이 안에서 셀에 부딪히는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어떤 경우는 막 30%에서 갑자기 센서가 7%대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저희는 항상 보관할 때 추가 여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딩이나 안주머니에 따뜻하게 보관을 해서 배터리 교체할 때 따뜻하게 교체를 해주고요. 비행하시기 전에 아까 온도가 나와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꽂아서 시동 걸어주시고 약간 정도 예열을 시켜주시는 게 사용하실 때 안전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은 제가 이걸로 판 컨트롤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센서가 네. 스포츠 모드에서도 동작돼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작동은 되는데 경고문이 뜹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내가 너네를 케어할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는 경고문을 영문으로 쫙 띄워줘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만약에 센서가 작동하면서 부딪혔다. 그래도 DJI 쪽에서는 고객 과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은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넓은 개활지에서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따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카메라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지금 짐벌이 보이실 거예요. 네. 뒤쪽에 보시면은 전면에는 빨간불이 상시로 점등이 되어 있고요. 후면에 보시면 노란불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불은 얘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다. 기체를 실행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깜빡이면 조금 줄어들면 실내에서는 GPS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이제 노란색 혹은 이제 점등이 되어 있고요. 밖에 나가시면은 GPS가 잡히게 되면 이제 노란색 점등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두 개 깜빡이 등에 초록색 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배터리가 없다 혹은 배터리 경고를 줄 때는 빨간 불로 뒤에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체를 제 얼굴에 마주 하시고요. 버튼을 뒤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얘가 인지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인지하고 있죠? 초록색이 되면 자동으로 시동을 하고 제가 손을 떼면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손바닥을 펴게 되면 제가 손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보면 못하게 되면 빨간불이고요. 인지를 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내리시면 내려오고요. 여기 나오고 저를 보고 저를 보는 방향으로 약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제가 정면을 끼웠어야 되는데 제가 착용하실 때는 기체 가져가지고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인지를 해서 내려옵니다. 제가 이번에 정면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 아무것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죠? 제가 이제 시동을 걸고 모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셀로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설명드린 그 스링 셀러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다시 연결을 하시고요. 유지 못하게 되면 깜빡깜빡 다시 잡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초록색으로 유지가 되겠죠? 내리면 내리고요. 내리면 올라갑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얘가 약 뒤로 한 3m 정도, 위로도 1.5m 이상 2m 정도 고도를 이동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 있는 자리에서 모드를 켜면 제점으로 들어가는 벡터를 켜면 제가 인지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다음 깜빡깜빡 하다가 한 3초 정도 뒤에 사진을 찍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앵글이 노란불로 바꾸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가 깜빡깜빡하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신뢰라서 그런지 사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깜빡깜빡 켜져가입니다. 가장 많이 위험한 게 착용하실 때문에 손바닥에 놓고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걸 내리시다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섭다 보니까 떨어뜨리시는 분도 있었고, 혹은 잡으면서 이제 좀 위험해서 놓치다가 손가락에 이렇게 맞으시는 분, 이렇게 잡으면 이제 맞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요새 여기 손바닥 보호할 수 있는 손가락 보호대도 요새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큰 기체 2.4기가 통신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네. 저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선 그러면 지금 헬셀의 김윤성 담당자 분께서 이제 스파크에 관해서 이제 전반적인 개요와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윤성 담당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분께서 실질적으로 이 스파크의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또 내가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겠더라, 예,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부인데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 유쾌한 생각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유튜버 배국희님께서 지금 이제 스파크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국희님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배웠네요. 다 적어오신 건 아닐 거고, 그죠? 과연, 네. 화수에 저는 우키는 TV의 우키라고 하고요. 저는 유튜브 10년차 크리에이터입니다. 2007년부터 유튜브 해갖고 10주년 맞이한 노장의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비하면 왠지 절대 그냥 아픈 기억밖에 없어갖고 내비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스파크를 선택했던 이유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들을 엄청 많이 갖고 다니고 엄청 막 무겁고 막 뭐 시키고 뭐 세팅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진짜 그냥 핸드폰 그냥 연결 딱 하나 해가지고 바로 킨 다음에 바로 그냥 쭉 뛰는데 쭉 오고 쭉 한 다음에 쭉 오고 쭉 한 다음에 저 여기까지 일할게요 이러면서 딱 하면서 따로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뭐 프로페셔널이. 네. 여러분들 표정들은 지금 쟤는 뭐하는 녀석일까라고 하고 있는데 좀 웃으세요. 네. 저도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찍었던 게 이제 뭐냐, 이거 제가 편집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편집되는 거죠. 이게 작은 걸로 볼 때는 이렇게 작지만 꽤 커요. 저렇게도 찍고 이렇게 찍고 편집도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산에서도 제가 찍었는데요. 산에서는 GPS가 안 되고 산에서는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산에서도 이렇게 찍어갖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높은 데로 찍으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낮은 비행 같은 거 있죠. 낮은 데 사람이 못 가는 데를 차라리 저공 비행해가지고 쭉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눈높이를 주면 팔이 안 닿는 곳까지 그런 데서 쓰기에는 저는 스파크가 되게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뭐 요즘은 폰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고 뭐 띄우려고 하면 사실 서울권에서는 힘들어서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레포츠를 즐기는 분들이나 어디 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필수적으로 뭐 차나 가방에는 꼭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 하는 입장에서는 영상들이 똑같거나 이렇게 지루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정말 그 뭐랄까요, 젓갈 같은 느낌? 고추장 된장같이 살짝 양념을 넣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정도로서는 이 스파크가 일단은 되게 재밌었고, 또 가족용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자랑용, 조카들이 올 때 착한 데 입고 나가면 애들이 안 괴롭혀요. 한번 보여주고 배터리가 나갔지만은 여기까지 보여줄게. 이러면 애들이 이제 또 더 보여줘 말 잘 들으면 그때부터 왕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전 됐겠지 이러면 야 나가자 이러면 또 애들 또 이거 싸고 보여주고 삼촌이 그동안 연마했어, 삼촌 초능력 있어, 애들 뭐 이러고 해서 잘 놀아주는 삼촌이 될 수 있고 이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촬영 같은 거 찍어서 보여주면은 저희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오케이 네가 그래도 뭐 하나 했네 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결혼 못하는 거 욕먹을 수 있지만 드론으로 또 행복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얼만큼 필요하고 얼만큼 자주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갖고 있으면서 팔지 않는 이유가 그래도 한 번은 써요. 한 번은 쓰고 갖고 있으면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하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는 이거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리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또 3축이에요. 요건 2축이고. 그래서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막 되게 영상미를 할 때 막 스무스하게 찍는 건 사실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좀 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어갖고 그냥 앵글 구성을 갔다가 왔다가 아니면 나를 좀 갔다가 돌았다가, 아까 뭐 템플라이라든가 이렇게 뭐 그런 기능들은 상당히 쓸만한데, 드론이나 그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훨씬 사실 낫긴 해요. 그런데 요게 장점이 최근에 뭐가 있냐면 해외 리뷰어들이 짐벌 대신 이걸 또 장착을 해갖고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접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킷이 있어갖고 요거 들고 다니는데 짐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스모 팀킬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장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빅이 접힐 때는 참 좋아요. 접힐 때도 좋은데 뭐랄까요, 살짝 좀 위험한 느낌? 이 왠지 블레이드에 왠지 그 스프링이 좀 아플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요거는 항상 장착되는 그 홀더가 있어가지고 가이드가 있어서 날리더라도 좀 덜 위험한 느낌이고 덜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느낌? 드론 잘못 날리면 욕 진짜 많이 먹거든요. 제가 벌금 내봐서 알지만 어디 가서 욕 무지하게 먹는데, 요거 날릴 때는 사람들의 눈빛이 널 신고하겠었는데 요거 날리면은 사람들이 장난감 같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나는 이걸로 떼돈 벌 거야, 이거 갖고 뭐 지구를 구할 거야 하시면은 사실 되게 좋고 큰 걸 사야 되는데, 그래도 가족들끼리나 그냥 내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좀 즐겁게 그냥 정말로 그냥 촬영하면서 좀 그냥 간단하게 하실 거면은 저는 스파크 정도가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뭐 후속 모델 아무튼 사긴 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뭐 여러 연습이 포함도 되고 화질도 나쁘지 않은 이런 드론 한번 뭐 추천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배구피님께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드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촬영적